자, 정태영 팀장과 다시 테슬라. 이 사실 저금리의 역습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구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의 원자재들이. 그 니켈 가격도 오르고 뭐 2차 전지, 뭐 코발트, 뭐 이게 다 그 테슬라의 전기차 재료들이잖아요. 재료들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가격 전이를 시켜서 판매 가격도 올리면 좋은데 오히려 테슬라는 가격을 지금 다운시키는 이런 정책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팔릴진 몰라도 시장에서는 저 비용,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거야. 이런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매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째려봤잖아요. 비트코인 이거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제 출렁거려서 테슬라가 그거에 또 영향. 뭐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맞나요?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동차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게 문제죠.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공급이 달려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일부 중단이 되고 그럼 판매도 제한이 좀 될 거고 그럼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강해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얘기는 뭐 김용인 매니저가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동차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잖아요. 아이오닉 5. 네,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테슬라에 주목을 할 것인가, 이 아이오닉 5에 주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는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은 일단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아이오닉 5에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시장에 호재가 너무 없잖아요. 지금 국채금리 이슈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자꾸 변동성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오닉 5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조금 그래도 그 목말랐던 증시에 지금 호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까지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자동차 업종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하이닉스만 지금 독단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이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종목 이슈가 있을 거고 종목을 뛰어넘는 업종 이슈가 있을 거고 그보다 더 큰 시장 이슈가 있을 건데 지금 어쨌든 오스틴 공장 뭐 차량용 반도체 요건 어쨌든 업종 이슈거든요. 그런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장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시적인 시장 이슈라 좀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힘의 균형이 될까요? 힘의 세게 될까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업종 이슈보다는 시장 이슈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 이슈가 어쨌든 지금은 악재지만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코로나가 작년에 가장 큰 영향을 줬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국채금리 이슈도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이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아마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수급 상황들인데 뭐 계속 연기금 매도 얘기 뭐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반응을 안 해주고 샀다 팔았다 하든지 외국인들은 아주 영악한 그렇죠? 단발성 이 들이붓는 뭐 아주 치고 빠지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뉴스 중에 이제 조금 껄끄러운 뉴스는 이제 B2 신용융자 잔고 얘기일 것 같아요. 22조 원도 돌파했다 그러고 6일 연속 사상 최고치. 이게 조금 꺼림직합니다. 이걸 털어내려면은 한번 쿵거릴 수도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가 문득 중기대출 쪽 생각하게 되면서 지방금융지사에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신용잔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연끌 얘기 많이 나왔고 지금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뭐 1억 이상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아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뭐 종목들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리츠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뭐 그 부분 상업용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리얼스테이트 부동산 안에 포함이 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부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나를 오늘 유동성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본다면 그 네네. 내용이 정리된 게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유동성 우려, 그러니까 저도 우려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저께 같은 경우 중국 유동성 흡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그 7일몰 RP 흡수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설이 다가오게 되면서 설 유동성을 공급한 거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은 뭐 매년 반복됐던 거예요. 맞아요.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경우 보시면은 뉴스 보시면은 한국은행에서 설 자금 푼다, 추석 자금 푼다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 요원들이 그 진짜 돈다발을 끌고 나가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될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그치지 않고 미국도 그럴 것이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더 보태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의 RPS라든지 미국의 금리 상승 같은 경우 결국에 유동성 우려인데, 그래서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지난달까지 보면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달 되게 되면 2월달 외국인의 증시 자금 동향이 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할 건데, 그 자금 동향을 보시면은 주식시장하고 그리고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룩셈부르크 자금이 이제 미국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금이 빠졌다는 그런 뭐 통계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투심이 좀 많이 약해지다라는 거, 투심적인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그 코스피 3,050포인트 구간의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너무나 당연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 시장이 안 좋은 건 대형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중소형주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상승 종목수가 그래도 500종목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그래도 개별 종목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코스닥 기준을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까지 육박하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 출발할 때 어떻게 좀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개별 종목 매매를, 그러니까 시장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난 시장 쉬는 게 싫다, 현금 확보가 싫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그 투자 심리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무엇인지,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오고 있는지 정리하고 갑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이제 개장 한 6분 채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또 봐야 될 부분?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빠른 순환매 대비 잦은 교체 매매 자제라는 좀 헷갈리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잦은 교체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순환매가 빠르다는 것은 다음 타순이 다시 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기회를 들면은 놓쳤다면은 굳이 네. 막 쫓아가진 말자. 알고 이게 기다리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잘못하면은 네. 이게 엇박 나면 진짜 그렇죠. 큰일이거든요. 고점 매수, 네. 저점 매도. 네. 그러니까 상승할 때 매수하고 주가 떨어질 때 매도하고 네네. 이게 반복되면은 네, 그렇죠.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기회가 왔을 때 네. 총알이 없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난감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어찌 보면은 아까 전에 막 카지노 뭐 이런 뭐 여행 종목 항공국 말씀하셨듯이 예를 네. 들면은 지난주 춘절 이슈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하고 신세계 종목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들이 제가 볼 땐 다음 타순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요 종목들이 조정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지난주 한국콜마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한국콜마가 아니라 그냥 뭐 화장품 종목이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세트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쉬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다음 타순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난주에는 뭐 그 비철금속 관련주였나요? 네네. 뭐 대창금 뭐 대창하고 이구산업. 이구산업 네. 상한가 들어간 거. 네. 그런 거 오늘 없나? 그런가요? 네. 그게 제가 상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가끔 뭐 하나씩 얻어 걸리잖아요, 그래도.
그렇긴 하죠. 그렇게 네. 뭐 특히나 정보회 쪽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잘 가니 그리고 그러게. 예. 그래서 약간 예. 살짝 터치하는 기업들이 좀 가볍게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좋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오늘 뭐 네. 딱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그래서 네. 개장 전에 뭘 조금 그래서 개장 전에 좀 봤으면 하는 섹터가 일단은 보험주 너무나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쪽 해가지고 일단은 그 중국 로컬과 연관된 화장품 업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개별 같아요. 종목 중에. 네. 오. 그래서 한국 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콜마 B&H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아까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코스맥스 요즘 주가 어떤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한번 상승하고 나한테 좀 쉬고 한 이틀 정도 좀 쉬고 있을 겁니다.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콜마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코스맥스 위치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차일 것 같아요.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요즘 그래서- 화장품 받을 네. 때마다 뒤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원료는 거의 다 코스맥스는 진짜 많던데.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화장품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닌 게 없어요,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제원재료 업체들, 일부 OEM, ODM 업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또 거기서 또 세분화 시켜보게 되면은 국내 로컬도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또 중국적 로컬. 네. 그러니까 지난주 화장품주 강세 보일 때 단적인 예로 아무리 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두 개 대장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퍼시픽은 상승인데 LG생활건강은 약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로컬이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어쨌든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전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삼성 SDI하고 LG화학 쪽이 조금 잘 움직여 주는지 그러니까 반응이 나온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지금 테슬라 아이오닉 5 여기서 자동차 업체의 투자 심리가 고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아이오닉 5에 반응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먼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못 되는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넥센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넥센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감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좀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뭐 보험, 화장품 그리고 타이어 이쪽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굉장히 빠르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뭐 우리 코너에 항상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드리는 이제 농산물 얘기들이죠. 네. 농산물 어제 또 올랐어요. 또 올랐고 뭐 밀 가격도 많이 올랐고 2% 이상 올랐으니까 비료업체들도 어제 그래갖고 약간 준동을 좀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테마가 조금 반짝했고 또 그렇죠. 항공우주 AP위성하고 뭐 그다음에 캔코라 같은 경우 상가 같고요. 네, 가격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또 아침에 이제 한화의 김동관 전무가 아마 그 무보스로 세트레가이 네. 이사로 또 가는 재료가 나온 것 같고 뭐 그런 이런저런 재료들. 일단은 그 뭐지 그 아까 그 말씀하신 툭툭 던져주는 종목 같은 경우 시간의 거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시간의 거래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발장전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 끝 시간에 잠시 그 전기가 들어가는 기업들 선도전기와 광민전기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들 뭐 20% 넘게 상승 나왔었는데 다음에 일발장전 나올 때 시간에 거래해서 특징 종목 한번 준비해서 가져와서 그것도 좀 참고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자 그리고 또 비료업체 중에 대유라고 있는 모양인데 대유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는데 이것도 시세는 일단 한번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죠. 무슨 얘기들을 오가는지. 카더라 통신들이 많아가지고 대유라고 합니다. 대기 소문이 많이 어쩔 수 네. 없죠. 무슨 소문일까요? 나중에 시세 움직이면 또 뭔가 나오겠죠. 네. 자, 개장 임박했으니까 개장 들어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